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의 이 정권, 문민의 정권, 이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것을 한 글자씩 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문민의 정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문민의 정권, 현 정권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실패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일을 저질렀다, 아니면 사고가 터졌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 그것을 늘 달고 다닌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이 문민의 정권, 문재인 씨를 필두로 하는 이들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무대책인데다가 나아가서 무실행력까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이런 정권은 처음이다. 당사자들이 했던 이야기하고도 맞아떨어지죠. 본 적이 없는 그런 정권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을 이제는 그 새로운 나라, 그 이름의 의미가 그거였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를 그 선두에 세워놓고 있는 그 일단의 세력들,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독재라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인데 이렇게 아주 실행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무능무식하다. 어쩌면은 독재는 원래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상 수많은 다양한 독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독재자가 무능해서 욕을 먹었다. 그러면 아마 독재자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거의 이름을 남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독재자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혈연 계보에 의해서 당연히 능력이 없어도 계속 물려받던 그런 그 군주 시대, 왕족들 중에서 왕이 나오던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런 무능한 독재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왕은 독재자이니까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독재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이외의 독재자들은 보면은 되게 실력까지 없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어째서 독재자가 되는가? 잘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자기 뜻대로 역사상 어떤 실적을 남겨보려고 혹은 역사를 도모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독재자는 항상 이것을 하겠다, 이런 그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가 독재자다. 정치적 야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 또 자기가
일종의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독재를 하다 보면 인간사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빌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잔뜩 해먹게 된다. 그래서 독재자는 되게 아주 순수하게 그 청백리 같은 그런 상태로서 독재만 했다. 이런 경우보다는 항상 부패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해먹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를 둘러싼 독재자 편에 서 있는 그 그룹 속에서는 엄청나게 비리가 터져 나온다. 욕심을 채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독재자가 처음에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한 그 야심, 정치적 야심까지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누구의 정치적 야심은 되고 이 사람의 정치적 야심은 안 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왕만 되느냐? 또 왕은 왜 그 귀족이라든지 하는 그 정치적인 가까운 데 있는 고위직 그들에게 구애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로 오고 현대로 오면서 독재자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 독재자는 그 옆에 부패가 들러붙더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이 보이고 이것도 또 어쩌면은 영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썩었다. 아주 저런 인간을 우리가 지지를 했던 것인가 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민의 정권,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 야심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문재인 씨는 단지 독재자 코스프레만 한다. 이런 겁니다. 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쇼 기획자 탁현민 씨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문재인 씨가 탁현민 씨의 그 쇼 기획에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탁현민 씨가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재인 씨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온갖 국제관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온갖 요구를 다 받고 있습니다. 탁현민 씨도 당연히 그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뜻대로 쇼를 기획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예술성, 그런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그래서 쇼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일종의 박수부대, 약간의 그 광기를 동반한 이 열혈 팬클럽이 있어주면 쇼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도저도 아닌 멍하고 있는 구경꾼, 이 구경꾼의 그룹이 크면 클수록 그 쇼는 성공하죠. 그래서 이 열혈 팬클럽, 자기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미쳐 날뛰는 이들과 그 다음에 정신이 나가 있는 구경꾼, 그들이 바로 이 쇼를 먹여 살린다 하는 겁니다.
이 쇼를 하는 나라, 쇼를 하는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배제되죠. 기득권에 그것을 쳐내버립니다. 아예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똑한 인간, 비판적인 인간, 그들은 쇼 무대 밖으로, 쇼를 하는 극장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들이 있으면 쇼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정신없는 자들만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그 쇼의 속성, 그 다음에 독재자 코스프레만 하는 문재인 씨, 이러한 문재인 정부 또 뭐 문민의 정권, 여기서는 항상 쇼만 합니다. 그 쇼를 하는 그 집단의 속성이 바로 그렇듯이 결국 장관도 쇼만 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쇼만 하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또 그 여권 세력이라든지 언론 방송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권에 빌붙어 있는 그 지식인 그룹, 이런 사람들, 또 법조인들, 이들 모두가 쇼를 합니다. 이 쇼를 하는 세상이구나. 그런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그래서 이 주택 보유,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지 말자 하고 뭐 시간만 있으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랬는데,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의 모 인사는 집을 1.25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모 인사는 집을 1.5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얼마나 큰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전용 면적 13.8평짜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쇼하는 자들은 얼굴에 분장을 하고 있고 양심은 이미 떼어내 버린 지 오래이고, 단지 쇼만 하기 때문에 쇼를 할 때는 거기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일인데, 그래서 이들은 염치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들 배우에 불과하다. 배우란 그 배역에 따라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라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곳은 다들 탈바가지를 덮어 썼든지 무대용 분장을 하고 각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러면서 뒤로 돈을 챙기는 것이죠. 자리도 차지하고, 그들에게는 수치란 없다.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쇼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씨 그쪽에서 하고 있는 쇼는 당사자들은 일단 좋아서 한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구경꾼이 아닌 국민들은 괴롭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쇼는 즐겁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허구한 날 주지육님의 그 극장에 앉아서 현실이 아닌 것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다 싶죠. 그런 사람들은 쇼는 즐겁다. 그리고 쇼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저러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농사는 누가 짓느냐? 밭은 누가 갈고 잡초는 누가 뽑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배우 노릇을 그만하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AI가 하면 된다. 이거 왜 이러냐 하면은 무식하니까 AI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타난 AI가 현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압니다. 문재인 씨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곡식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니냐, 물건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냐, 연구해서 실적을 내야 할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거 나중에 돈 주고 사오면 된다 이럽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돈은 거저 생기냐 이러면은 문재인 씨는 돈 거저 생기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돈은 찍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청와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찍어내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성이나 이런 지구나 이런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제 그것이 그 행성의 질서인 겁니다. 행성의 궤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행성은 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이 선뜻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발밑에 땅이 무너져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진이 나고 밑에 있는 돌이 녹아서 이렇게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땅이 액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겁니다. 가라앉거나 틈이 벌어지면 떨어지는 것이죠.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지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맷돌을 돌려봤을 겁니다.
그런 실험 해봤죠. 맷돌에 개미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이 그냥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중에 동시에 전체가 추락을 하게 되면 이거 추락한다는 거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가 쉬지 않고 돌고 있죠. 그거 인식하는 사람 없죠.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삐걱거리다가 아주 조금씩 내려앉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최근 3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미 30여 년 동안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문민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죠. 그런데 이 국민들이 문재인 씨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했는데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문민의 정권에서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국민이 그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든지 당황하든지 사과하든지 책임지든지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힘으로 검찰을 손떼게 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민의 정권, 저들은 안 된다. 뭘 하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북괴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문민의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 북괴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겠다. 그래도 문재인 씨가 알아서 하겠지. 문재인 씨 무섭겠네.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강대국에게 돈을 뜯기고 있죠. 미국도 또 다른 UAE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항상 협상에 실패해서 결국 돈을 뜯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것을 보고도 그거 문재인 씨가 책임지겠지. 이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지금 경제가 폭망한다.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도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건 내 문제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냥 돈 좀 벌고 보자. 그거 돈 휴지된다더라 이러면은 그러면은 달러나 황금으로 바꾸면 되지. 아예 국가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했다. 애정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없다면 어디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챙기지 않으면 남의 것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씨가 국민을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인기투표에서 몇십 % 나온다 하는 거 그거 표본조사여서 의미 없습니다. 5,100만 국민 가운데 아마 이것이 반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국민이 문재인 씨 이미 버렸습니다. 문민의 정권 버린 것이죠. 아니 선거 득표수가 있지 않느냐. 국민이 버렸기 때문에 돈 받고 표 판 겁니다. 국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애국심이 아니다. 지금 문민의 정권에게 국민이 표를 줬다. 만약에 과반수를 줬다. 그 과반수가 문민의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고 우리 국민이 유사시에는 그들과 함께 목숨을 버리고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표 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문민의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실망했고 포기했고 이제는 증오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엇인가에 실패했다.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면 청와대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러는 것이죠. 그거 쌤통이다. 그냥 망해버려라. 그런데 이것은 안 될 일이죠. 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성은 우리 5,100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당사자인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미우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죄 지은 자들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자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비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 방송이 이것을 바꿔주죠. 가려버리고 또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씨 자신도 이 국민의 반대, 국민의 비판 여론이 어떤 것인지 아예 접촉을 못하고 지낼지도 모릅니다. 항상 이 독재 정권은 그래서 더 부패하고 더 빨리 망하는 것이죠. 또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정권의 사람들은 무능해서 자기들은 이 국민의 비판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단지 적대시함으로써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이 문민의 정권, 결국 이것은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한마디로 그 좌파 정치 세력, 그들의 상태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와 같은 상태다.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을 어디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 이것은 그들의 그 행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형 동물 가운데 지렁이가 있죠. 이 지렁이는 급소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는 참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닮았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아무데나 슬쩍 건드리면은 죽겠다고 꿈틀거립니다. 뭐 대단한 것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지난 3년 동안.
대단한 거. 사실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정권이 무너질 만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용감하게 꿋꿋하게 잘 버텨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버틴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원래 그런 겁니다. 무식하고 대책이 없고 그리고 국민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버텨온 것이죠. 이 국민을 적대시하는 것은 설령 과거 1000년 전 그 시대의 왕들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들은 국민을 적대시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무슨 대단한 큰 부패다. 혹은 정치적인 어떤 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찮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을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죽겠다고 꿈틀거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강위생을 위해서 소금물로 양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청결하기 위해서 어디 소금물 좀 제공하겠다.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그러니 지렁이하고 꼭 닮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문재인 정권, 그들 이 좌파 정권은 국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서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그들을 가리키기만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로 정신 못 차리고 움직이고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표현하자면 자신감 제로 상태, 자신감이 0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안위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자신감 제로 상태의 좌파 독재 정권, 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 할수록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1분 그 시간이 더 연장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합에 출전하면 집니다. 자신감 제로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행력도 없고 전부 없죠. 물론 양심도 없고.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다른 나라와 어떤 시합을 하게 돼 있다 하면은 처음부터 패배가 확정지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한 손실이 일어나겠죠. 가끔은 그럽니다. 나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장이 1억 단위의 시장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00쯤 건져왔다. 이렇게 성과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1000을 가져오기 위해서 1억 1000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1000을 가지고 왔던,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결국 무한 손실이다. 이런 것이죠. 가끔 이렇게 우리가 요만큼 성과를 냈다고 할 때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자신감 제로 상태의 좌파 독재 정권, 이게 무한 손실을 일으킨다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행성에서 같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탓이다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아니면은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뭐 세월이 가면은 알아서 저절로 제자리를 찾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민의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그들이 만일 완전히 일체가 되지 않았다면 문재인 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 문재인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준비 못하면 그들은 당연히 전멸하겠죠.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섭리라고 해도 되겠죠. 우주적 관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민의 정권, 저들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행성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전제는 굉장히 허탈합니다. 할 리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민의 정권이라고 하는 이 집단, 이런 집단적인 체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걸 끝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교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 현재 이 정권을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도려내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추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서 그들을 도려낸 후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 안정적으로 원래의 궤도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그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건물의 설계도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알아야 잘못된 것도 고치고 수선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뭐 배관을 알고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평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국민이 어떻게 지키나, 총칼 들고 지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시스템, 어떤 헌법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 그런 조직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이 나라를 다시 원래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 리마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이 작업을 좀 더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매 강의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중간 광고를 넣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라.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리마연이 무슨 특별한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에서 마침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게 되면 유튜브가 일정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별도의 어떤 영상을 제공한다든지 별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피드백이 된다든지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리마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특별한 채널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오락이라든지 또 전사들의 실질적으로 싸우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정말 파워풀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 별장인 인간부록 그쪽에도 우선 1000명 이상 채워주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협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더 심화된 그런 활동을 해나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